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아동가족학과에 다니고 있는 함시은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선생님께서는 제가 이제 하스 계열에 그러니까 영어 특기자 전형에 합격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거기도 지원을 하고 아동가족학과에도 지원을 해서 복수 합격을 했고 저는 아동가족학과로 결정을 해서 지금 거기에 재학 중이고요. 네, 이 날짜는 제가 학원에 처음 와서 이제 7주 과정을 시작한 날짜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수능 끝나고 이제 모든 면접이 끝날 때까지 계속 진명을 다녔고요. 다니면서 막 선생님께서 아까 전에 뭐 되게 많은 변화를 겪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번 7주가 진짜 그때 많이 변화를 했고 그 변화된 모습을 3년 동안 계속해서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던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선생님께서는 7주랑 종일반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 이후에 별무반이라고 이제 오전 9시부터 밤 11시 반까지 공부를 하는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이제 2012년에 여기에 들어왔고 2013년 1월부터는 계속해서 그 별무반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앞서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7주 종일반 별무반 다 특징이 정말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제가 시간을 정말 잘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서 선생님께서 공부해야 되는 양을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정말 많아요, 사실. 아주 많아서 근데 아주 많아서 사실 선생님께서 중3들도 학교에서 공부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정말 계속 공부했어요. 영화 볼 때 영화 안 보고 공부했고 놀러 갔다가 2시 안 끝나고 저 같은 경우 11시쯤에 끝났거든요. 그러면 끝나고 그냥 애들하고 밥만 먹고 바로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해서 저는 사실 주말에 안 나왔어요. 왜냐면 제가 일요일을 부모님과 함께 보내고 싶어서 아직은 이제 그때까지는 제가 주중에 더 열심히 해서 일요일에 안 나오게 스케줄을 잡았고 그래서 좀 더 다른 학생들보다 평일 시간을 더 열심히 활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7주랑 종일반, 별무반 이 3개는 정말 학원에서 잘 짜여진 프로그램, 정말 감사해요, 사실. 학원에서 잘 짜여진 프로그램 안에서 제가 아직 공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잘 아시는 분들이 주시는 그 로드맵을 잘 따라가다 보면 고1, 고2, 고3 이제 그때쯤 되면 고2쯤 되면 이제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나한테 맞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씩 자율적으로 제가 공부를 해나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나 학생들께서 숨 막힌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막상 하다 보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저만큼 안 하면 원하는 성적 얻고 또 원하는 대학 가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저도 입시를 어쨌든 해보니까 이만큼 안 하면 좀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는 헐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막상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또 열심히 학원에서 이렇게 좋은 로드맵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하다 보면 제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좀 더 유동적으로 조절이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달, 국정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텐데 이제 국어의 달인과 국어 정해양의 약자예요. 그래서 국어의 달인이라는 반 이름이고 국정은 국어 정해양에서 저희 학원에 계시는 정해양 선생님의 성함이세요. 그래서 이제 예비 고1 학생들을 선생님께서 이제 이번 연도에는 전담해 주신다고 밑에서 듣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1학년 때, 2학년 때는 국어의 달인반에서 국어를 이제 선배들하고 또 후배들하고 공부를 했고 국어 정해양에서 정해양 선생님하고 3년 내내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도 이렇게 레벨이 있고 제일 위에 국어 달인반이라고 해서 좀 더 이제 일반 반 아이들하고는 좀 다른 식으로 좀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책 같은 것도 읽고
이제 제가 1학년 때는 2학년 선배들하고 하고 제가 2학년 때는 1학년 후배들하고 같이 책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고 또 제가 쓴 글을 앞에서 발표하고 선생님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도 가졌고 또 이제 그 한국어 능력 검정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따로 자격증 공부를 준비해서 시험을 봐서 급수를 따기도 하고 하는 등의 활동을 했고요. 이제 이때는 제가 좀 더 좋았던 게 모의고사를 풀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학생들하고 수업 시간에 토론을 하는 활동을 간간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걸 틀렸고 왜 틀렸는지를 선생님하고만 그냥 얘기를 하고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맞은 애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도 들어보고 내가 맞았지만 다른 학생들은 이걸 어떻게 풀었구나, 이걸 어떻게 생각하니까 틀리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더 깊게 생각하는 능력? 좀 더 어떻게 하면 정답에 가까워질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됐고 실제로 고3 반에 가도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하세요. 근데 미리 그런 식으로 저학년 때 하고 나니까 이제 고3 때 갔을 때 이제 진짜 현실이잖아요, 모의고사가. 그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좀 점수가 떨어져도 다시 애들하고 얘기하고 선생님하고 다시 얘기하면서 페이스 올리고 또 좀 떨어져도 다시 끌어올리고 하는 능력이 좀 1, 2학년 때 많이 잘 다져줄 수 있었던 것 같고 정양 선생님은 되게 잘 가르쳐주세요. 정말 정말 잘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제가 진명에 다니면서 사실 정말 많이 자라났어요.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제가 가지게 된 이 마인드, 뭐 어떤 사상, 사고 이런 대부분의 것들이 제가 진명에 다녔던 약 4년의 기간 동안 세워진 건데 거기에 정말 많은 영향을 주신 선생님이고 뭐 문화나 예술 쪽에도 되게 좀 관심 있으셔서 되게 재밌게 설명해 주시고 학생들이 절대 지루하지 않게 그리고 진짜 그거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 수 있게 설명해 주셔서 전 사실 이번 예비 고1 친구들이 정양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게 된 거는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영어에 관한 건데요. 이제 EM은 잉글리시 마스터라는 영어 이제 반 이름이고 소피아는 이제 선생님 성함이고 크리스도 선생님 성함이세요. 그래서 이제 EM반하고 소피아가 하나로 묶이고 크리스가 또 하나로 묶이는데 먼저 저는 고1, 고2 때 EM이라는 반에서 영어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 반이 있고 이제 또 따로 EM 반이라고 있었던 거고 이제 그거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소피아 선생님하고 대표님이신데 이제 대표님 저 때는 탭스를 가지고 좀 위주로 공부를 했어요. 탭스랑 수능 심화 영역을 위주로 해가지고 사실 탭스가 되게 다른 거 아닌가 하는데 탭스도 모의고사와 내신의 연장선이에요. 탭스를 잘하면 모의고사나 수능을 못 풀 수가 없어요, 사실. 유형이 굉장히 비슷하게 나와서. 그래서 이때 저는 탭스 영어 단어를 외웠고 탭스 문제를 풀었어요. 아예 모의고사는 그냥 자의 하나 사놓고 그냥 앞에서 설명하셨듯이 수학 문제 하루에 50문제씩 풀었던 것처럼 영어도 그냥 하루에 한 30문제 정도씩 그렇게만 풀었고 제가 집중적으로 공부했던 거는 2년 동안 탭스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모의고사 정도는 별 부담 없게 풀 수 있을 정도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피아 선생님은 이제 미국에서 오래 유학을 하시다 오셔서 이제 그냥 보통 이제 어쩔 수가 없잖아요. 수능을 가르치다 보고 내신 약간 문법 이렇게 가르치시다 보면 지루하고 그냥 외워 어쩔 수 없지 뭐 언어가 그렇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는데 아무래도 영어에 대해서 이제 표현이나 회화 이런 것도 잘 아시다 보니까 단어 하나가 나와도 그 하나만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이런 식으로 관용구로 쓰인다고 알려주시고 너희가 선생님께서 유학하시면서 경험하셨던 것도 얘기해 주시고 해서 사실 이때 탭스, 수능, 이제 빈칸 같은 거 되게 어려운데 그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만 대비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좀 이제 제가 꿈이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국제 구호나 이런 쪽으로 활동하는 거라서 좀 이제 회화나 이런 쪽에 더 생각을 넓힐 수 있었고 또 선생님께서 수업 중간중간 해주시는 말씀 들으면서 제 약간 마인드 자체를 좀 다르게 먹을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탭스를 하면서 고1, 고2 때는 모의고사보다 좀 더 넓은 수준을 다루다 보니까 단어 수준이나 아니면 문제 푸는 능력 같은 것도 많이 향상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크리스 선생님께서는 제가 고3 때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고3 때 모의고사나 이런 걸 담당하셨던 분이 아니라 제가 영어 특기자 전형을 합격했는데 그때 면접을 봐주셨던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외국에 나갔던 적도 없고 뭐 국제중 외고, 국제고 이런 거랑 되게 거리가 멀게 살았기 때문에 사실 면접에 되게 겁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말은 할 수 있는데 영어로 자신 있게 말하는 능력이 되게 부족했고 이게 한국식 표현과 언어식 표현이 있잖아요. 글을 쓸 때도 한국식 글이 있고 미국식 글쓰기가 있는데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미국에 살아본 적이 없고 글을 써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사실 정말 많이 울었고 정말 많이 힘들었고 진짜 너무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 전형을. 근데 그럴 때 되게 저를 이해해 주셨고 옆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말하면 되는지 저는 되게 전 한국에 태어났고 한국에서 공부했는데 왜 제가 이걸 알죠?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이제 별 어려운 게 아니라고 되게 약간 고3 되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진짜 이게 사실 되게 무서워요. 내 1년 후를 내다볼 수가 없으니까 내가 뭐 다른 학원에 가 있을지 내가 대학에 가 있을지 알 수 없잖아요. 되게 막막하고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좀 제 마음을 좀 이렇게 안정시켜 주셨던 그런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영어 특기자 같은 거 준비할 때 많이 도와주셨던 선생님이고 제가 진명에서 영어 할 때는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수능을 이제 커버할 수 있는 탭스를 했고 또 너무 탭스에만 치중한 것도 아니고 제 나름대로 자이나 자이 프리미엄이라고 좀 더 어려운 거를 풀면서 대표님한테 저는 질문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면서 모의고사나 뭐 내신 같은 것도 당연히 다 커버가 됐고 단어도 꾸준히 외우면서 사실 단어 때문에 수능에서 힘들었던 모의고사나 그런 데서 3년 동안 공부하면서 힘들었던 기억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꾸준히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뭐 할 거 많고 어렵고 갈 길이 멀고 이렇게 보이지만 그냥 지금 나한테 주어진 거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영어 특기자 전형에 합격을 하는 그런 날이 있는 걸 보면서 사실 정말 뜻깊었고 되게 뿌듯하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비교과 농구수 임수연 선생님이세요. 선생님 성함이신데 비교과와 농구수를 맡아주셨던 선생님이 임수연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정말 제 고등학교를 찬란하게 만들었던 카테고리예요. 그래서 정말 공부를 많이 했어요. 사실 공부를 정말 많이 했고 제가 논 기억이 거의 없어요. 시험 끝난 당일날만 놀았고 그 다음날부터 학원에서 11시 반까지 공부했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다 나와서 11시 반까지 공부했고 많이 못 놀았는데 많이 못 논 대신에 진짜 재밌었어요. 왜 재밌었냐면 제가 비교과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권 포럼 이런 데 토론회도 나가서 뭐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생 인권 관련된 분들하고 토론도 해보고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해가지고 뭐 1년 동안 정책 검토도 하고 장관이랑 차관 분들도 만나서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하고 뭐 제가 학교에서 따로 이제 인권 동아리를 만들어서 토론도 하고 그런 시간을 비교과로 되게 많이 가졌거든요. 그런 게 있으니까 뭐 노는 거랑 비교하는 건 좀 그렇지만 사실 노는 것보다 좀 더 재밌기도 했어요. 왜냐면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제가 입상한 건데 고등학교 때 주제탐구 발표 대회 최우수상을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이제 어떤 주제를 정해서 저희 학교에 따로 있는 대회인데 주제를 정해서 1년 동안 그거에 대해 탐구를 하고 논문을 찾고 연구를 해요. 그 다음에 연말에 이제 그거를 발표를 하고 이제 레포트 같은 이제 논문 같은 걸 써서 내는 건데 이때 이제 임수연 선생님하고 진짜 1년 동안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내가 주제를 잡을까? 이제 선생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선생님 옆에서 계속 찔러주세요. 이런 것도 있다. 너는 어떤 데 관심이 있니? 하면서 저는 그냥 힘든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볼래? 아니면 사회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래? 아니면 사회 문제가 좀 그러면 이런 정책들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봐. 이런 식으로 그냥 찔러주시고 어떤 걸 읽을 걸 주시면 읽고 또 제가 생각해서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또다시 한번 찔러주셔서 제가 생각의 깊이를 더 깊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1년 동안
선생님께서 옆에서 도와주셔서 이제 대회를 좀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에 제가 여기 보면 뭐 독후감 쓰기, 토론 대회, 서평 쓰기, 뭐 무슨 소감문 대회, 논술 대회, 약간 뭐 소감문 쓰기 대회, 논술 경시 대회, 100일장 이런 게 다 상이 있는데, 사실 그 비교과와 논술이 없으면 이런 입상은 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글이라는 거에는 제 생각이 담기게 돼요. 그래서 논술을 하지 않으면 논술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걸 배우거든요. 철학에 대해 배우고, 과학 철학에 대해 배우고, 뭐 진짜 정치에 대해 배우고, 경제에 대해 배우고, 정말 문과가 다룰 수 없는 과학에 대해서도 배워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글을 쓰게 되면 글의 깊이가 깊어지는 게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아는 만큼 써지는 게 글인데, 그래서 저는 제가 사실 논술로 대학을 가지는 못했는데, 제가 논술이 없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런 논술을 해야 뭔가 알게 되고 내가 생각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래야 글이 나와요. 그리고 논술을 하면서 제가 3년 동안 글을 한 번도 안 밀렸는데, 3년 동안 글을 어쨌든 2,000자, 1,000자씩 쓰다 보면 글 쓰는 실력이 안 느는 것도 사실 조금 힘들어요. 저도 되게 논술 되게 못했으니까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글을 써보면 사실 조금 깊이가, 대학에 오니까 다들 잘 쓰는데 애들이 고등학교 때는 친구 거 읽어보고 제 거 읽어보면, 아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구나, 이런 부분에서 뭐 과학 철학을 아는 거랑 다르는 게 어떤 식으로 다르구나, 과학에나 쓰는 글이 이런 식에서 좀 달라지는구나, 약간 그런 게 좀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면 비교과 활동을 할 때 배운 것들, 저는 좀 인권이나 정책 이런 쪽에 관련해서 많이 했는데, 제가 여성가족부에서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 배웠던 것들, 이런 게 없었으면 또 제 글에서, 제 말에서 깊이가 달라졌을 거예요. 단지 공부만 한 게 아니라 되게 숨 막혀, 어떡해? 우리 애 죽는 거 아니야? 나 죽으면 어떡하지?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진짜 재밌어요. 왜냐면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활동을 많이 해요. 이제 많이 도와주세요. 이런 게 있다 소개해 주시고, 그런 거 하다 보면 학군 생활도 사실 재밌고, 또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훨씬 경험이 풍부하다 보니까 쓸거리가 많아져서 되게, 단지 입시의 결과, 최종적으로는 입시겠죠. 근데 내신 공부를 할 때도, 또 모의고사를 풀 때도, 글을 쓸 때도, 말을 할 때도, 뭐 면접을 볼 때도 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술이라는 게, 비교과라는 게 선택이기는 하잖아요. 안 하고 그냥 공부에 더 치중할래 할 수 있지만, 이런 게 있으면 제 입시가, 고등학교 생활이 더 풍성해지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논술로 대학을 못 갔지만 제가 논술했던 3년이 전혀 후회가 없어요. 떨어져서 마음은 아프지만 이것 때문에 제 고등학교 생활이 진짜 10배는 더 풍성해졌기 때문에 돈이나 시간에 대한 후회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습법은 저는 좀 들어보시면 이제 저는 내신과 모의고사를 분리해서 공부하지 않았어요. 내신도 모의고사처럼 공부를 했고, 모의고사도 내신처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내신 기간에는 모의고사 공부를 못해, 내신 풀 때는 수능 공부가 끊겨,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신 대비할 때 모의고사 문제 계속 풀었고, 왜냐면 비슷하게 내세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경향을 되게 비슷하게 내셔서 수능 문제 푸는 게, 모의고사, 내신은 당연히 내신 영어 푸는 거에 당연히 도움이 되고, 또 내신 수학 대비하면서 관련된 기출문제, 모의고사 기출문제, 수능 기출문제, 뭐 이제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경찰대 문제, 뭐 육사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주셔갖고 내신 대비를 하니까 자연히 정말 모의고사 대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학 실력이 진짜 완전 확 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신하고 모의고사를 분리해서 공부하지 않았어요. 모든 과목을. 국어도 그렇고 정말 모든 과목을.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수능을 치를 때 내가 내신 공부했던 게 시간 낭비였어가 아니라 그냥 나는 3년 내내 쭉 수능 공부를 해온 게 되니까, 수능 시험 보러 갈 때 나는 3년 동안 진짜 열심히 이 시험을 위해 공부했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잘 볼 거야, 뭐 별 이변이 없는 한 괜찮게 나오겠지, 그런 자신감을 갖고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신과 모의고사를 분리해서 하지 않는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이제 이거는 단순히 진짜 학습법이에요. 그래서 뭐 학생들마다 공부하는 방법이 각각 자녀분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어요 라고 말 안 하지만, 고등학교 때 중요한 거는 분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 연결돼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논술을 알면 국어 지문 읽는 게 빨라지고요. 그러다 보면 글 잘 써지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이거는 여기까지고, 이건 여기까지고, 이 수업은 여기까지야. 우리는 이거 안 할 거니까, 나는 이거 안 하고 싶으니까 빼야지. 그러니까 이렇다기보다는 다 연결돼 있어서 좀 하나의 흐름으로 생각을 하면 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건 아까 말씀하셨던 제 노트인데 그냥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했는데 잘 모르겠는데 네, 저는 모든 과목을 쓰면서 공부를 했어요. 영어도 썼고, 수학도 뭐 푸니까 썼고, 사회도 다 정리를 했어요. 모든 과목을. 과학도 제가 문과인데도 불구하고 다 노트 정리를 했고, 지금 대학 가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대학 가면 진짜 양이 많아지는데 공부할 게 책이 너무 두꺼우니까, 근데도 다 쓰니까 이제 옆에서는 다들 왜 그렇게 공부하냐 하는데,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노트 정리했던 게 습관이 돼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공부를 안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공부 정리도 안 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학습 법원이 노트 정리였어요. 그래서 수학도 노트 정리하고, 국어는 이제 고3 때 틀린 거 노트 정리를 했고, 사회 당연히 했고, 과학도 했고, 뭐 논술도 노트 정리를 해서 제가 논술 시험 보러 갈 때는 제가 노트 정리했던 그 노트 하나만 딱 들고 들어갔거든요. 면접 보러 갈 때도 그 노트를 갖고 갔어요. 왜냐면 면접도 논술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노트로 계속 단권화 시키는 거를 반복했고, 수능 이제 고3 때는 사회 단권화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두세 권으로 늘려놨던 사회 노트를 최종적으로는 여름방학 이후로 한 권으로 단권화 시켜서 수능 보기 직전에는 이제 한 권씩만 보고 들어가서, 이제 저는 노트로 많이 이득을 본 케이스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상투적이에요. 근데 꾸준히 하고 희생을 해야 돼요. 두 가지를 두 손에 다 쥐고 가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노는 거, 공부, 좋은 대학, 노는 거. 이게 굉장히 고등학교 때는 상충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 두 개를 다 성공하고 싶은 건 조금 힘들어요. 저는 힘들었어요. 저는 놀면서 공부하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을 했어요. 나는 지금 공부를 하고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거 진짜 하자.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제가 원하는 곳에 왔고, 이곳에서 제가 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사실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버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선택을 해야 돼요. 나에게 지금 중요한 게 뭘까? 지금 조금 더 이쁘고 조금 더 놀아서 즐거운 게 먼저일까? 공부를 하는 게 먼저일까? 근데 이 공부라는 게 사실 그냥 내신, 모의고사 하나 더 맞고 틀리고 1등급, 2등급 이것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 때 공부에는 저는 비교과나 농구수를 통해서 되게 많은 걸 배웠거든요. 지금 대학에 와서 보니까 깊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를 알게 되면서 좀 생각하는 방법을 되게 훈련을 하게 됐어요. 문제 푸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을 기르고 나니까 되게 대학에 와서도 좀 당황스럽지가 않아요. 수업하는 방법이 다른데, 고등학교 때랑 확연히 다른데 좀 당황스럽지 않고 금방 적응을 해서 수업에 이렇게 따라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나름대로 즐거운 전 학창 시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노는 것도 친구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시험 끝나고 놀았으니까 잘 놀았거든요. 더 재밌게 그때 빡세게 놀았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유흥도 충분히 즐겼고, 또 제가 하고 싶은 활동들을 하면서 내 진로를 그때부터 깊게 고민했고,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나 이쪽은 아닌 것 같아서 버린 것도 있고, 난 이쪽이 맞는 것 같아서 선택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진로에 대해서도 더 먼저 고민하고 경험할 수 있었고, 또 원하는 대학에 갔고, 좋은 성적 받아서 칭찬도 많이 받았고, 제 자신감도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선택을 해야 하는데, 공부를 선택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공부만 하고 책만 들여다보는 그런 공부벌레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진명에서 보낸 3년, 약 4년의 기간은 되게 많은 걸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꾸준히 하되 여러 가지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진짜 꾸준한 거예요. 내가 좀 희생도 하고 선택도 하고 집중도 해야 돼요. 제가 사실 내신을 하면서 저는 이제 1년 동안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활동을 했다 했는데 그게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난 내일 다음 주에 당장 내신 시험이 있는데 이번 주 회의에 나가서 그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만나서 회의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떡하지? 진짜 나가기 싫은데 나가야 되니까 밤을 새서 내신 공부를 하고 다음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는 거는 희생을 안 하고 결과를 바라는 것부터가 좀 이상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3년 동안 그리고 7주 과정부터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런 연습을 하고 그냥 하다 보면 어느새 고3이 끝나 있어요. 진짜 금방 가요. 진짜 금방 가요. 그래서 학생분들도 와 계시고 어머니 아버지들도 계신데 그냥 꾸준히 선택과 집중을 해서 멋있는 3년 보내셨으면 좋겠고 또 재밌는 이후의 삶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에 재학 중인 한영주입니다. 저는 2012년 12월 초부터 들어왔는데요. 7주 처음부터 시작한 건 아니고 중간부터 들어왔는데 사실 저는 이 학원에 다닐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 되게 그냥 엄마가 한번 와보라고 해서 왔는데 그래서 막 글씨도 막 이상하게 써서 내고 시험도 막 보고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까 자습실에서 자습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난 뭐 하는 건가 하고 문제를 풀다가 첫날에 잠이 들었는데 선생님께서 깨워주셔서 피곤하면은 첫날이니까 집에 가라고. 그래서 나름 인간적인 분이구나 생각하고 그래도 공부 좀 더 하다가 집에 갔는데 그렇게 종일반을 한 달 정도 하다가 1월 1일부터 별무반에 올라가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별무반은 자기 자리가 있고 자기 짐을 놓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에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쉬는 시간도 딱 정해져 있고 공부를 하다가 잠깐 쉬고 다시 공부하고 잠깐 쉬고 공부하고 집에 가고 이런 그런 스케줄이 딱 하루하루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고 옆에 친구들 보면 내가 졸린데 옆에 친구들 보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면 안 되겠구나 하고 다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렇게 별무반이 저한테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야자를 사실 하려고 했는데 학교에는 방해물들이 많더라고요. 친구들 있고 그냥 친구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별무반에서는 공부를 할 수 있게 딱 그 칸막이도 있고 내 자리를 만들어주니까 다른 거에 집중 안 하고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별무반에는 위에 TA 선생님들 계시니까 그리고 선생님들도 가끔 올라와서 질문 받아주시니까 내가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여쭤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친구들이랑도 상의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점에서는 되게 많이 서로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별무반에서. 그리고 제가 처음에 7주 맞나?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들었던 수업인데 지올이 뭐냐면 지구과학 올림피아드예요. 그래서 딱 들었을 때는 지구과학 올림피아드면은 진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듣고 준비하고 나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들어가서 바로 올림피아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지구과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배우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 공부를 할 수 있게 그런 기초를 쌓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3년 커리로 진행되는데 그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지구과학의 내용을 다 배울 수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기본 반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배우고 좀 이따 시간이 지나면은 기본 개념이 끝나면 이제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도 풀고 논술 문제 같은 것도 갖고 와서 같이 풀고 첨삭하고 이 첨삭하는 게 선생님이랑 1대1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쓴 논술 답안지를 띄워놓고 다른 사람들이랑 이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이 잘못됐을까? 여기서는 왜 점수가 깎였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도 하니까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도 할 수 있고 나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느낌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면 올림피아드니까. 그리고 나는 지구과학을 할 게 아닌데 여기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수업을 듣고 대학교에 가서 지구환경과학을 전공하잖아요. 그래서 첫 수업을 들어봤는데 굉장히 되게 이 수업을 들은 거에 대해서 뭐라 하지?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 고등학교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랑 대학교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부들을 미리 이 수업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그래서 되게 어색하지도 않고 그 내용에서 배운 뭐 물리, 화학, 지구과학 모든 지식들을 다 알려주시니까 그것들을 적용해서 대학교에서도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천문 올림피아드를 지원을 했어요. 사실 2학년 때 지원을 했는데 1학년 때 처음 지원을 했어요. 왜냐면 지올 듣는 사람들 한번 나가보는 게 어떠냐고 해서 나가봤는데 전 처음에 떨어졌죠. 그래서 이 천문 올림피아드 수업을 듣는 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리고 과제하는 데도 시간을 많이 쓰고 그래서 수업 진도를 못 따라간다고 생각하고 그 시간을 떨어지고 나서 그게 되게 아까운 시간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2학년 때 다시 해보고 실제로 겨울학교라는 곳에 가서 10박 11일 동안 캠프를 하고 전국에 있는 지구과학에 되게 관심 있는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고 너는 어떤 진로를 생각하고 있니? 이런 되게 깊은 얘기도 나눠보고 그런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천문 올림피아드는. 그래서 그 천문 올림피아드를 알게 해준 것도 이 수업이었고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내신이랑 천문 올림피아드 덕분에 대학교를 갔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했던 것들인데 뭘부터 해야 되지? 여기 창의적 체험 활동 한마당 지휘상이라고 있어요. 저기 뭐냐면 저희 학교에서 이제 그러니까 합창대회를 해요. 근데 저는 특별히 지휘를 해보고 싶다고 지원을 했어요. 왜냐면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휘를 열심히 해서 상을 받고 또 여기 어디니? 막 택견 같은 거 있거든요. 저희 학교에. 근데 그런 학교들 막 택견 시범, 뭐 판소리 경창대회 이런 거는 무조건 하는 게 좋다고 봐요. 저는. 왜냐면 공부만 해서 내가 대학교에서 봤을 때 모두 다 공부하는 애들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차이점을 찾자면 공부는 다 비슷비슷하게 잘할 거니까 그 대학을 쓴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막 합창대회나 택견, 판소리대회 이런 거에 나가서 자기 뭔가 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다 잡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지올 수업 덕분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지구과학 경시대회에서 금상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저 과학환경 독후감 쓰기에서 동상 받은 것도 학원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글 쓰고 이 부분은 어때 하고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그렇게 해서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었고 여기 아까 주제탐구 발표대가 있는데 아까 저 친구는 2학년 때 했는데 전 2학년, 3학년 때 했어요. 2학년 때는 상을 못 받았고 3학년 때는 또 나가서 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것도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원들이랑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팀원들이랑 할 때 이게 우리 생각만 가지고 보고서를 쓸 수 없어요. 10장이 넘는 그런 보고서들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게 제 생각에서 나올 수 없으니까 또 막 선생님들한테 여쭤보고 우리끼리 또 다시 모여서 얘기를 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었어요. 또 뭘 해야 되지? 그냥 너무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진명에서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려야 돼요. 왜냐면 내가 여기 시간을 내고 돈을 내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해가면서 여기에 온 거니까 여기서 주는 것들을 내가 다 받아야 되고 내가 다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하라는 거를 되게 저도 왜 하라지 귀찮았는데 막 이런 생각 하지 말고 이것도 나한테 기회가 되는 게 아닐까 하고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게 좋아요. 그리고 또 7조 과정 때부터 여기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자기 공부 습관이 생겨요. 공부 습관이 생기다 보면은 학교에서도 별무반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습관을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나만의 그런 공부 방법들? 그렇게 해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열심히 하면 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